함수 fx, gx에 대하여 f3, 그 다음에 g-의 전체 제곱값을 구하라고 했네. 일단 f3을 구해보면 x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 돼서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2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건데 3분의 1에 빼기 2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2제곱에서 지수 파트에 음수가 있으면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를 취해서 3이 되고 그 녀석의 제곱이 되니까 9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3분의 1 자체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2제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3의 제곱 9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의 제곱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F3 7 더하기 그 다음에 9의 제곱 그죠? 81이 되겠죠? 그래서 88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지수함수 주어진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현재 y는 4의 2x라는 그래프가 y는 4의 2x-2분의 1로 평행 이동을 한 후 다시 y는 4의 2x-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빼기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y는 4의 2x제곱, 즉 16의 x제곱이죠. 16.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형태이고 그러면 0,1을 반드시 지나겠죠.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정근선도 x축이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근데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 이 점이 옆으로 약간 쉬프트 됐을 거야. 모든 점들이 전부 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준선은, 이제 점근선은 그치? 마이너스 2 아래로 내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 점도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서 그죠? 요쯤 어딘가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얘는 틀린 말이죠.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있는 정근선이다.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x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아니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모든 구간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그리고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y, 즉 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래서 치역은 옳은 설명이지만 디귿, 정역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1을 지난다. 자, 요 위치가 지금 0,1이었죠. 근데 이게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빼기 2만큼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요 점이 지나니까 요 식에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함을 확인하셔도 되겠네요. 그 다음 대칭 이동하여 이 그래프와 겹쳐진다 그랬는데 만약에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통해서 요 그래프와 겹쳐지려면 기본적으로 밑은
2를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y는 2의 x의 형태를 띠면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부호가 바뀌고 뭐 이런 x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x, y에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16이기 때문에 겹쳐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y는 빼기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하나 주어졌는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림에 있어서 항상 기본형부터 시작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y는 3의 x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칭이동을 확인하는데 대칭이동이란 것은 어떤 부호와 문자의 변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바뀐 거야? y는 빼기 y는 3의 x였다가 양변에 y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변화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얘는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 x축 대칭 이동을 했다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요 x가 뭘로 바뀌었어? y는 빼기 3 하고요. x가 x 플러스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있죠. 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는 것은 평행이동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해석하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가 2항에서 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 그래프 y는 3의 x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요 점이 0,1이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일단 x축 대칭을 했어.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요? x축 대칭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뒤로 빠졌겠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 다시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을 겁니다. 얘가 위로 두 칸 올라가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 점근선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아이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건 아니면 Y축으로 대칭이동을 하건 변화가 없습니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만 변화가 있는 거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점근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2만큼 이동하니까 이런 형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얘를 Y축 대칭을 했다 그랬어. 그러면 Y축 대칭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Y절편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형태가 지금 4번이 보여요. 근데 다만 얘가 이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죠. 즉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확실하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y절편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y절편. 자,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 0제곱이 돼서 y는 빼기 3의 1제곱 플러스 2죠. 근데 3의 1제곱이 3분의 1이죠. 정정.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빼기 3 더하기 이니까. 그래서 y절편이 음수였구나. 그래서 4번이 정확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수함수, 감소하는 형태의 미시 1보다 작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줬고요. X축,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다고 그랬고, 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개념이 나오면 이동하기 전과 이동하기 후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음, 점들의 이동 이런 걸 모두 확인을 해보면 결국 X축 대칭 이동을 했죠.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빼기 Y인데 양변에 빼기를 곱해서 이분을 앞으로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Y 마이너스 B 그리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X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이 이동한 녀석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지난다고 그랬으니 이 두 점을 요 식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y에다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b는 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빼기 하고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빼기 1 빼기 b가 되고 마이너스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해보면 얘는 1 플러스 b가 되겠죠.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이거를 조금 다르게 써보면 2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지수끼리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2의 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빼기는 1로 줬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대입해보면 y에다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2분의 1에 x에 마이너스 2 적용해보면 똑같은 논리로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겠죠. 그래서 9 플러스 b는 자,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을 봤더니 지수가 하나가 커졌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두 식은 두 배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다가 두 배 하고 여기다가 두 배 했을 때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2 플러스 2b는 2 플러스 2b는 여기가 얘가 2 1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져서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a 플러스 2, 여기도 a 플러스 2니까 결국 좌변 9 플러스 b와 2 플러스 2b는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2항에서 b가 되고 2항에서 7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b가 7이니까 7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16이죠? 그죠? 그러면은 16이 2의 a 플러스 2가 되고 16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이므로 a는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2 플러스 b는 뭐다?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식 자체가 평행이동하고 막 이러니까 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현재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를 지나죠. 자, 근데 이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왔잖아. 그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이 점은 평행이동하기 전에 빼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A만큼 평행이동하니까 A를 더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B 더해서 마이너스 1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다시 이게 X축
대칭이었죠. 그러면 y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b였다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하고 9 플러스 b였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를 이 식에 대입해서 구하실 수도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풀이랑 두 번째 풀이가 뭐 큰 차이는 없으나 간혹 이렇게 역방향으로 생각해서 풀 때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y는 e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하고 그리고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대. 그랬을 때 점근선을 표현한 그래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y는 ex라는 지수함수의 기본형에서 점근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지수함수는 0,1을 무조건 지나면서 양수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는 되지 않겠죠.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래프가 x가 음수면 역수 개념이니까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 된다.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야. 내려왔다는 거지. 아랫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y축 대칭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y축이잖아. 이걸 대칭 이동을 하면 그래프가 음, 점근선이 변한다 안 변한다? 음, y축 대칭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은 변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건 그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y축 방향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x축 방향으로 옮기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옆으로 쉬프트 돼서. 그럼 얘도 역시 점근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점근선이라는 애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만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야.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것은 기존의 점근선이 x축, 즉 여기였는데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즉 y축 방향으로 빼기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b 값은 몇이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a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자, 항상 그래프가 주어지면 지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지금 현재 얘가 0,0이라는 원점을 지나고 있죠. 그럼 저 점을 어느 함수식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과 대칭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y축 대칭 x의 부호가 이렇게 변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니 x 대신에 x-a가 들어가야 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하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b가 앞단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0,0을 대입해보면 0을 대입하면 2에 a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몇이다? 1이다. 2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마이너스 b는 1 마이너스 2이므로 정답은 3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주어졌는데 지금 y는 3x라는 그래프와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두 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일단 3의 x
밑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밑이 동일한 상태에서 뒤에 더하기 3이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그럼 밑이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의 공률은 일정하다는 거고, 그랬을 때 끼워 맞추기, 퍼즐 놀이 했을 때 딱 맞아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형상의 넓이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식으로 구할 수 없고, 자, 그 얘기는 잘라서 붙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동일하게, 즉 완벽하게 일치하는 합동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휘어져 있는 형상의 도형은 실질적으로는 뭐랑 동일하다? 요 직사각형의 넓이랑 동일하다. 따라서 좌표들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길이의 정보가 나오고,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까지는 3이고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저 길이는 1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는 정답은 3이 되겠네요. y는 ax 그래프가 주어졌고, 그래프를 통해서 a, b, 미지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금 식을 보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흔적은 없어요. 왜냐면 a가 0보다 큰 상태고, 그 다음에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xy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요 점은 항상 0,1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b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지나는 점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프상에서 저렇게 지나는 점은 대입을 해서 우리가 미지수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y에다가 3을 대입하고 a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얘가 a분의 1이 3이니까 결국 a는 3분의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에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데, 결국 a와 b에 다 3배를 하라는 거니까 3 곱하기 3분의 1, 즉 3a는 1이고요. b에다가 3을 곱한 3이 돼서 정답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프를 하나 줬네요. 지수함수와 직선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y는 x라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땐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는 부분 이해하시면서 접근합시다. 자, 여기가 a죠. x좌표가. 그럼 a 집어넣으면 요 좌표, 요 좌표가 2의 a제곱이 되고, 그걸 쭉 따라와서 y는 x에 들어오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a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라는 값이 쭉 들어오죠. 그럼 x좌표 b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야? 2의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쭉 따라와서 또 y는 x에 위치하면 x, y 좌표가 모두 같으니 c가 2의 b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가 쭉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가 y좌표는 뭐가 돼? 요 y좌표 c를 집어넣은 2의 c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쭉 따라와서 y는 x에서 만나면 얘는 2의 c제곱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의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는 i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결국 2의 a제곱은 2의 b제곱의 곱, 그리고 2의 빼기 c제곱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게 지수의 규칙이죠. 밑이 동일할 땐 지수끼리 더해진다. 곱하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의 a제곱이 뭐였어? b였죠? 그 다음에 2의 b제곱은 c였습니다. 다음 2의 c의 마이너스는 2의 c를 역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b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b분의 bc,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 B, C 세 값을 줬어요. 그리고 비교하라 그랬는데 지금 루트들이 있어. 지수로 변환을 합시다. 자, 그럼 0.25라는 것은 100분의 25, 4분의 1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4분의 1은 2의 제곱 분의 1이죠. 그러면 역수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제곱근이죠,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결국은 A라는 값은 2의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분수는, 아니, 루트는 지수가 분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다음, B로 갑시다. 자, B라는 녀석 그냥 나와 있네요. 자, B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자, C 봅시다. 자, C를 보니까, 32가 2의 5제곱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5제곱이야. 32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근데 그거에 대하여 4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C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5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지수 마이너스 있잖아? 그 마이너스를 앞에 밑에다가 부여하면 역수가 되면서 3분의 2제곱이죠. 얘도 마이너스를 주면 역수가 되면서 2분의 3입니다. 그럼 얘도 역수가 되면서 4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세 수가 지금 A, B, C인데 이게 A, B, C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수 형태인데 지수 함수를 이해를 해봅시다. 밑이 2분의 1이므로 감소함수여서 그래프는 이런 형상을 띌 거야. 자, 그게 무슨 얘기야?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들죠.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라는 형태에서 이 X가 클수록 전체 Y값은 줄어든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지수들의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비교하기만 하면 크기는 나온다. 자, 그러면 3분의 2가 12분의 8이고, 2분의 3은 12분의 12이고, 4분의 5는 12분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형상. 그럼 크면 오히려 값은 줄어드니, 어떻게 돼? 거꾸로 C가 제일 작고, A가 제일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지금 지수함수가 있고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GA라는 아이가 지금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GA를 F 인버스 A라고 할 수 있죠. 네. 문제에서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F 마이너스 1이 A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하면 2분의 1에 0제곱 빼기 3이 A인 겁니다. 근데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 그래서 A는 뭐다? 따라서 A는 여기다 씁시다. A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임을 알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G5가 5. B래요. 자, 그럼 얘도 F 인버스 5가 B인 거고 결국 FB는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b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b 플러스 1 빼기 3이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3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 8이죠? 그리고 얘는 2의 마이너스 1이야. 자, 2의 마이너스 1에 b 플러스 1이 자, 넘어가서 8이니까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2의 세제곱과 같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3과 동일해야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b는 몇이야? 얘가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빼기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A, B는 몇이다? 플러스 8. 정답은 4번이었다. 정의역이 주어졌고요. 그 정의역에 대한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그래프 개형만 이해하면 되죠. y는 4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쟤는 증가함수죠. 4가 계속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 형태가 됩니다. gx란 그래프는 8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을 띌 거야. 이게 gx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fx라는 i는 x값이 클수록 최대를 갖습니다. 즉 3일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f3이 라지 m 값이 되는 거고요. gx는 감소니까 최소가 작을 때겠죠. x가 클수록 작습니다. x가 클수록 작아. 그러니까 얘도 G3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3은 내 4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G3은 8분의 1에 3-1이 되겠죠? 자, 그러면 4와 8은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서 2의 6제곱이 될 거고, 2의 세제곱의 역수인 2의 빼기 세제곱이 될 겁니다. 따라서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은 2의 6제곱 곱하기 2의 빼기 세제곱이므로 지수끼리 곱할 때는 지수가 더해져서 6 빼기 3, 즉 2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8입니다. 자, 0에서 3이라는 정의역을 주어졌고요. 다음과 같은 함수의 최대값의 정보를 줬어요. 최대값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고 그 그래프의 최고 높은 곳을 찾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어떤 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값을 찾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죠. 그런데 지금 얘는 4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얘는 제곱의 관계에 있구나. 그래서 2차 함수 형태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에 x라는 친구를 a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럼 치환을 했을 땐 반드시 우리가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x 범위가 0에서 3까지죠. 근데 2의 x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 그래프니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가지고 3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2의 0제곱은 1이므로 1 이상 그리고 2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1에서 8까지라는 범위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음. 기존의 이제 식을 보면 자 4의 x라는 항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2의 제곱의 x죠. 그러면 얘는 2의 x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x 플러스 1제곱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얘는 뭐야? a제곱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얘는 2a로 변화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치환한 식의 형태 적용을 해보면 자, y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가 되고 그 a의 범위는 1 이상 8 이하라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값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일단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a-1의 제곱으로 변환을 했을 때 k-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치환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이 그죠? 1, k-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 있을 거고 이 정의역은 지금 A축에 대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인 지점이잖아. 그죠? 근데 1인 지점에서 어디까지? 8인 지점까지를 구해달래. 여기가 1과 8입니다. 즉 모든 그래프를 다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봐달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등호가 있기 때문에 난 끝점도 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가 돼? 제일 높은 곳이 여기가 최대값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즉 최대값 50은 f, 이걸 fx라고 한다면 f8이 최대값인 지점이고 그때가 5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래서 A에다가 8을 집어넣어 보면 8-1, 여기 8-1은 7이죠. 77에 49 플러스 K-1이 되고 그 값이 50이 되어야 하므로 K는 몇이다? 음, 최대값이 5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K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야 50이 되겠지.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지수함수가 포함된 식이 있고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최소값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들어야 할 부분이 3의 빼기 x제곱이라는 거야. 그럼 3의 x제곱과 무슨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산술기하로 적용할 수 있겠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산술기하가 되려면 더해지는 두 항이 양수이어야만 하죠. 근데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둘 다 양수이겠네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36 곱하기 3의 빼기 x가 2루트 하고 어떻게 돼? 더해지는 두 개가 곱해지겠죠,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4 곱하기 36 하고요. 3의 x와 3의 빼기 x도 곱해지겠지. 자, 근데 얘가 역수관계니까 약분되겠죠? 아니면 3의 영제곱은 1이라고 판단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2가 되고요. 얘가 뭐야? 2의 제곱, 얘는 6의 제곱, 즉 12의 제곱이어서 이렇게 2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 베타는 2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알파를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최소값이라는 것은 등호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산술기하에서 더해지는 두 개가 같을 때죠. 그러면 누가 더해졌는지를 봤더니 얘와 얘가 더해졌더라. 즉, 4에, 위에다 씁시다. 4 곱하기 3의 x제곱과 3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아졌을 때 등호가 성립하더라.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나누면 어떻게 될까? 4로 나누면 이게 3의 x제곱이 될 거고요. 4로 나누면 9니까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빼기 x겠지. 그럼 지수법칙에 의하여 곱해질 때는 어떻게 돼? 지수끼리 더해지니 2 빼기 x가 될 거고 그럼 밑이 동일한 상태에서 어, 지수 파트가 같아진다면 당연히 같겠죠. 따라서 x는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4 플러스 1인 25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다 곱해달라고 그랬네요. 얘는 밑이 3분의 1, 얘는 3. 그러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그러면 뒤에 빼기 3x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의 x제곱 빼기 4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3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x제곱 빼기 4가 되겠지. 밑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와 3x가 같다면 등호는 성립할 거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자, 지수의 규칙에서, 개념에서, 지수가 될 수 없는, 즉, 지수가 될 수 없는 범위는 없죠. 지수는 모든 실수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든 실근은 x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곱해달랬으니 이거 x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구은 뭐야?
마이너스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방정식이 줬어.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2x제곱과 x제곱이야. 그러면 쟤는 2차 방정식으로 변환이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a의 x제곱을 a라고 취한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는 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는 확인해 줘야 하고 지수 법칙이죠.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고 이게 아니니까. 그럼 지수 함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에서는 저 범위, 치환했을 때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의 형태입니다. 얘가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1과 a2라는 두 개의 근을 갖을 거야. 근데 그게 치환한 녀석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은 이 x의 값이야. 그래서 이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라지 A1의 형태는 A의 알파, 그 다음에 A2의 형태는 A의 베타 형태를 띌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 지수들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A1과 A2가 곱해져야만 알파와 베타가 더해지는 형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근의 곱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이 우리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그랬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A를 찾는 거고 그 얘기는 여기에 3분의 1제곱 여기에도 3분의 1제곱을 했을 때 약분이 돼서 A가 5의 3분의 1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지수가 분수면 제곱근이죠. 그래서 3제곱근 5.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